2단원 전기와 자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자 구조 기억하시나요? 원자 구조하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원자 구조. 첫 번째 원자 핵. 원자 핵과 전자의 특징을 각각 세 가지씩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는 양전하인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마찰을 일으킬 때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원자가 아니라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 이동할까 전자가 이동할까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원자 핵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자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되었을 때 플러스 전하가 띄는 물체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띄는 물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운전하인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질량을 무시를 하죠. 그 다음에 마찰 과정 시에 이동을 합니다. 마찰 과정이나 이제 충격을 주면은 이동하는 게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 발생. 자, 전기 발생은 마찰을 일으킬 때, 즉 충돌을 일으킬 때 제가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만 이동을 한다고 했죠. 전자가 이동해서 원자 내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예요.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을 일으킬 때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것은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전자를 빼앗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상태의 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13쪽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시겠어요? 푸셨나요? 네. 1번에 4, 2번에 5, 3번에 전자.
원자 핵이라고 쓰시는 건 없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몇 쪽을 피나 113 아니 103쪽으로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찰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마찰 전기는 마찰로 생긴 정전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흐름이 없죠. 정전기이기 때문에. 자, 흐름이 없다. 자, 원인이 무엇이냐? 자, 마찰에 의해서 다른 물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마찰을 일으켰는데 A에서 B로 전자 한 개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은 전화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화일까요? 다른 전화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화가 이때 전자를 이중 물체의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을 비교를 한다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높겠죠.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다. 그리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을 비교를 한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얻기 때문에 전자를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전과 대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대전체의 의미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전기를 띠는 물체. 대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대전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대전의 반대는 방전입니다. 자, 대전체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 그리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와 마이너스 대전체 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플러스 대전체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겠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소관계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 보면은 빨대와 털 가죽을 뭉칠렀을 때 빨대에서 털 가죽으로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이 전자를 얻고 전자를 잃고 그렇게 하면서 털가죽은 털가죽이 전자를 잃죠. 털가죽이 전자를 잃으면서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빨대가 전자를 얻으면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됨으로써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청력이 아니라 위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털가죽과 빨대의 마찰. 첫 번째 마찰 전에
털가지고 빨대가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각각 어떨까요? 마찰 전에 마찰 안 익혔을 때 같아야 되죠.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찰을 할 때 마찰 시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해서 각각 전하를 가지게 되죠. 털가죽에서 빨대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자, 마찰 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량을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빨대가 마이너스 전하량을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마이너스 대전체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대전열 대전열이라는 해서 무슨 열 이름이 아닌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대전 마찰 시에 전자를 이렇게 쉬운 수도 물체를 나열한 거예요. 자, 나열을 해볼게요. 물체들을. 일단 털가죽이 되게 전자를 이렇게 씌워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가 될 확률이 높겠죠. 털가죽. 그 다음에 유리, 명주, 공유, 플라스틱. 플라스틱과 털가죽을 마찰시켰죠. 플라스틱이 이제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고, 털가죽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건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털가죽과 아까는 플라스틱을 마찰시켰을 때 털가죽이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털가죽이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리와 고무를 마찰시킨다 한다면 유리가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리에서 고무로 뭐가 넘어갔기 때문에 전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읽기가 쉽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받기 쉽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기력은 대전체, 전기를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력과 청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띈 대전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띈 대전체 사이에 작용한 이제 서로 밀어내는 힘. 인력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청력이라고 하면은 같은 그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이에요. 혹은 플러스 대전체와 플러스 대전체 서로 밀어내는 게 있죠. 이런 거를 청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쿨롱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물리 1을 했을 때 고등학교 가서 그때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지금 얘기를 하느냐,
전기력 설명을 할 때 플러 법칙이 이 특정한 식인데 이 식을 통해서 전기력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 플러 법칙 F가 힘이에요. 전기력이라고 하니까 힘 역자를 쓰니까 힘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F가 힘이에요. 힘을 영어로 force라고 해서 그래서 F는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플러 법칙은 제가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분자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분모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분자가 커지니까 힘이 커지게 되겠죠. K는 고정되는 상수고요. 그리고 전하량 Q1, Q2가 크면 클수록 힘이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전기력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량이 클수록 그리고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크다. 이 식을 이해를 하면은 전기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전하량이 커지고 거리가 줄어들면 전기력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전기장과 전기력선. 페르데이라는 과학자가 전기장을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을 하다가 전기력선을 나타내자. 그래서 전기장을 이제 특정한 선으로 나타내는 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플러스 대전체가 있잖아요. 플러스 대전체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내면 혹시 이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는 것이죠. 2학년 올라가시면 학교마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전기장의 방향을 표시를 하면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그리고 마이너스처럼 마이너스 대전체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천하에서 마이너스 천하로 전기장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두 전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두 전하. 같은 두 전하가 있으면 서로 청력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전하끼리는 위력을 가진다고 했죠. 전기장의 방향이 그렇다. 그리고 특징이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 이 선이 빽빽할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력과 마찰 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4번부터 17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2, 7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A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A와 B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8번에 1은 니은, 8번에 2는 마이너스 전하, 9번에 4, 10번에 2, 11번에 나 다 알아, 12번에 1, 13번에 4, 14번에 5, 15번에 1은 마이너스 전하, 15번에 2는 플러스 전하, 15번에 3은 전자, 16번에 3, 17번에 2. 오늘은 할 내용이 많아서 쉬는 시간 없이 전전기 유도에 대해서 진행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피면 되나? 전전기 유도 108쪽 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정전기 유도라 배전되지 않은 금속. 배전되지 않은 금속이 배전체를 가까이 할 때 전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유도되는 전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 제가 이거 나중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입니다. 대전체와 원쪽, 대전체와 다시 평균 전하입니다. 자, 이거를 고체 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고 이렇게 생긴 노란 물체가 있어요. 자, 노란색 물체가 플러스 전하로 되는데 플러스 대전. 이 친구는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균일하게 공포를 하고 있겠죠. 자, 근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을 해서 자, 상대적으로 왼쪽에 플러스 대전체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그리고 플러스 대전체와 먼 쪽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띈다고 했잖아요. 이제 가까운 쪽에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와 마이너스로 대전된 쪽 다른 전하를 띄고 있죠. 그리고 먼 쪽은 어때요? 플러스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띄고 있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마이너스 대전체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대전체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자,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리고 그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청개어야죠. 이런 식으로 대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띄고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아직 대전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댄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A라는 금속구가 있고 B라는 금속구가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붙어 있죠. 그러면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치웠을 때 치우고 얘네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고 한다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청량이 작용할까요? 인력이 작용할까요?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속 물체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 띈 대전체가 있어요. 얘는 아직 대전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을 갖다 댄다고 한다면 손가락을 어떻게 그리지? 이건 좀 욕같은데 어쨌든 손가락을 갖다 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가 손가락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친구가 마이너스 대전체로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친구 마이너스 대전체. 자, 그러면 이 금속 물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문제에서 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자를 주거나 아니면 전자를 얻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는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금속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정전기 유도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정전기 유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18쪽에서
32초까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근데 많을 뿐이지 문제가 쉬워요. 아닌가요? 몇 쪽까지요? 아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네. 32. 몇까지? 오늘 전기 발생 진도 다 나가야 돼가지고. 아니 쉬어요. 네? 오늘 아니 쉬어요.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정전기 유도를 풀고 좀 쉬다가 공전기 들어갈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네. 에모나이트 막대랑 털가죽 중에서 뭐가 더 대전되 마이너스 전화가 대전되기가 쉬워요.
에보나이트 막대랑 금속 막대요? 에보나이트 막대랑 털가죽. 아, 털가죽이 가장 플러스 하나로 대전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검정기 아까 소리가 들렸는데 검정기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때는 검정기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1번. 검정기의 개념 몰라도 풀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예군이가 푸는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31번은 근데 뭐 글자가 써있는 거예요? 물에 글자가 써 있다고요? 그냥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가에 짝대기 조그만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 시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죠? 18번부터 다 보겠습니다. 자, 18번에 2, 19번에 5, 20번에 5, 21번에 5, 22번에 4, 23번에 5, 24번에 2, 25번에 5, 26번에 2, 27번에 3, 28번에 5, 29번에 3, 30번에 3, 31번에 금속 막대에서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하고 검정비에서 전자는 D에서 C로 이동한다. 32번에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와 나 모두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도 억소리를 내가지고 한 5분 정도 쉬면 될까요? 네, 5분 정도 있다가 정전기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기 110쪽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네요. 자,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로 물체의 대전 여부, 첫 번째 대전 여부, 그리고 대전체의 전하량, 그리고 전하의 종류,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검정기는 어떤 거를 알아볼 수 있냐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구조를 한번 알아봅시다. 구조. 자, 이렇게 생겼는데 대략 그리면은, 자,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자, 구조는 금속판, 맨 위에 있는 금속판 한 개와 그리고 금속 막대 중간에, 예, 금속 막대, 금속박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금속판에 만약에 대전체를 특정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판이 벌어집니다.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벌어지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아직 대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될 거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될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되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청력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밑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 전자들이. 그렇게 되면서 맨 위에 있는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그리고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박 사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기존의 거리보다 더 벌어지는 게 될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아직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입니다.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됐을 때 금속 박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금속 판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금속 막대를 통해서. 뭐 재밌는 일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속 판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고, 그리고 금속 박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전하는 서로 청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거리보다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대전되지 않은 어떤 검정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든 아니 마이너스 대전체든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방은 무조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검정기를 통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 전하량,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게 대전 여부. 대전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얘가 대전되지 않은 어떤 물체예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때는 반응이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금속박이. 자, 두 번째. 자, 얘는 대전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의 거리가 벌어지겠죠. 대전체의 경우에는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 두 번째 알아볼게요. 아까는 첫 번째에 대해서 알아봤고, 전하량. 자, 전하량을 마이너스 대전체로 한번 알아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얼마나 띄고 있는지. 이 정도로 이제 두 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대전체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금속 판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금속 판에는 플러스 전하량이 이 정도, 그리고 금속 박에는 이 정도 전하량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벌어지는 거리가 이 정도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 정도의 경우, 이 정도 전하량을 가질 경우에 더 많은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금속 판에서 금속 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금속 판의 플러스 전하량이 이때보다 더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진 전자가 금속 박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마이너스 전하량의 차이가 있죠.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전하량의 크기를 대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하의 종류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대전된 검정기가 필요가 해요. 그래서 일단 검정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됐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있죠. 먼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올라가서 금속판에 전자들이 더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금속 박에 있는 전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청력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감소하면은 금속 박의 거리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나요? 자, 이번엔 반대로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줬어요. 자, 이때는 서로 청력을 가지기 때문에 금속 판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 박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금속 박에 전자들이 더 쌓이게 되면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둘이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어지죠.
이해가시죠? 자,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자, 손가락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검정비가 플러스 전화를 띄게 한다. 자, 우선 이제 마이너스 검정기를 갖다 댑니다. 마이너스 검정기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전화가 대전이 되겠죠. 금속판이랑 금속박이 이렇게 대전이 되게.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전화가 이제 금속박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손가락을 갖다 대잖아요. 손가락을 갖다 대게 되면은 전자들이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우기만 하죠. 자, 이번엔 반대로 검정기를 마이너스 전압 끼기. 자, 검정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되었을 때 이때는 금속 박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을 갖다 대게 되면 손가락에도 전자가 있다고 했죠. 손가락에 있는 전자들이 막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 대전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해서 내용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검정기 문제를 풀어보는데 33부터 33쪽이 간다. 33번부터 48번까지 풀 수 있죠? 저는 숙제를 10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푸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 불가능하면 숙제로 남길게요. 검정기 문제 숙제로 할까요? 오늘 좀 문제 많이 풀었죠? 너무 많이 풀었죠? 숙제로 남기겠습니다.